자, 반갑습니다. 문학과 3 11주차 수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찍는 겁니다. 한 번 찍었다가 뭘 제가 잘못 눌러서 이제 이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려니까 약간 그렇습니다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시간의 작품은 융합입니다. 융합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지 말고요.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주차, 그러니까는 1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살펴볼 작품은 첫 번째가 요겁니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는 넘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섭이 뭐냐? 통섭은 결국은 이제 융합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재천 교수를 이제 융합학자다 또는 통섭학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최초죠. 우리나라에서 학문과 학문 간의 합침 또는 섞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TV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학문과 학문 간의 섞임, 섞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TV에 자주 나오니까 역시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두 번째는 베르나르 베르의 제3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현재로서는 외국 작가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작가이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죠. 친한파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르나르의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프랑스 말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동네가 이제 한국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인들의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 것처럼 그가 썼던 제3인류가 이제 어떤 융합적인 성격을 갖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오늘 요번 주는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역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이거는 이제 소설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그 다음에 진융의 소호강호라는 이제 무협지죠.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것도 역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입니다. 요 네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최재천 교수의 통섭 이야기, 그 다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요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과 그 다음에 진융의 소호강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12주차 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것부터 보죠. 이게 왜 이래? 이거 아까 제가 지워졌던 거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긴 바로 여기도 살려내는구나. 제가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이제 자꾸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융합 영역이 먼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건 합침 또는 섞음 이런 겁니다. 합치고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융합영역이라고 하고, 먼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융합을 할 것인가부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융합이 끝나면 최재천 교수가 이야기하는 통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전천 교수의 통섭 이야기에 나오는 글들이 문학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시는 더욱도 아닌 문학 작품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수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논설문에 굉장히 가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최저친 교수가 어떤 그 자기의 통섭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3인류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융합 역량의 필요성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과목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과 3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목이 이야기하는 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앞선 시간의 작품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요. 변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고민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것도 토론 과제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갑자기 태어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간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에 간다를 읽고 나서 내가 그런 사태에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문학 작품에 포인트를 둔다기보다는 그것과 유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삶의 문제이지 이 작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작품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싶으면 문학 전공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고민해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삶,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통합 또는 융합 또는 통섭 이런 다양한 말들로 영위해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학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부화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게 나누는 거죠.
생물학과에서 미생물학과를 나누죠. 그러니까 생물과 미생물은 다른 학과였습니다. 왜?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이제 현미경을 딱 들이대놓고 디테일하게 보자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세부화가 일정 부분 이제 성과를 거둡니다. 성과를 거두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게 뭐에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눈에 띄게 봐야 되는 인물이 여러분도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뜬금없이 학문 얘기를 하다가 잡스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과연 통합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죠.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한 통합을 이뤄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통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죠. 잡스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이폰이었습니다. 이게 아이폰이 왜 대단하냐 하면 전화기와 아이폰 1, 그러니까는 제가 아이폰을 쓴 게 아이폰 3부터 썼거든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아이폰이 나올 때는 전화기는 전화기 따로, 그죠? 그 다음에 MP3는 따로, 그 다음에 인터넷 역시 따로였습니다. 각각의 학문입니다. 각각의 학문이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휴대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는 반면에 뭐도 있어야 돼? 음악을 들으려면 MP3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장비, 즉 이제 집에서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잡스가 묶어버렸죠. 아이폰 3에서 이 세 개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과의 통합, 결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용이 이제 현대 사회의 융합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8, 90년대를 이야기하는 뭐 비디오나 아니면 뭐지? 응답하라 뭐 시리즈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에 또는 지금 핸드폰만 보더라도 자꾸만 핸드폰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죠.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게 이제 잡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 체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문들의 경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보 교육, 우리 학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6대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콜라보 역량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인접학문과 구성, 그 다음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합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점점 필요해진 거고요.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점점 느껴지겠죠.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잡스 이야기를 언급한 것도 이게 너무 별개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별개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가까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상에서의 섞임, 융합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한 4, 50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섞임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섞임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사고들, 융합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재채기가 나오네. 이것을 봤을 때,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하나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는가를 보자.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가져봐야 된다.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니까 안 돼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과 학생은 이과에 대한 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과 친구들은 문과 글에 대한 그러니까 문과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또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닥뜨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또한 역시 융합이라는 답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4차 산업시대의 융합,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뭔가 확 바뀌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것에 대한 과도기가 됐던 아니면 전초전이 됐던 간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항상 이제 가능성은 있다. 뭐 다양한 분야와 접속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 우물만 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만큼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한 분야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근데 요새는 이제 넓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죠. 넓게 파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두루두루 합쳐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원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다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 부분 다 섞여 있는 자세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자죠. 최재천 교수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최재천 교수가 통섭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생물학 전공입니다. 원래는 생물학 전공이라서 뭐를 연구했냐면 박사학위가 개미입니다. 이제 개미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이제 최재천 교수의 공통점, 네, 이제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도 박사학위는 개미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리나라에서 인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작품도 개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정 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학문 간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말을 이제 제일 기본적인 핵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재밌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래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는 거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냐면 오스본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했죠.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는데 이게 윌슨이 누구냐면 최재천 교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이 받아서 한국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윌슨이 쓴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섭이라는 책이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천 교수가 오스본 윌슨의 통섭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건 어쩔 수 없는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인문학과 최재천 교수 이야기는 인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공학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폭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합치하자라는 이야기인데 다 알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1대1의 합치는 안 됩니다. 항상 1대1의 합치는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 안으로 인문학이 들어가는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1대1의 통합이 아니고 자연과학이라는 거대한 법칙 안에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거는 이제 오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먹히는 것도 사실이고 일정 부분 이제 유행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일정 부분 영향력을 그렇지 제일 좋은 단어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섭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이야기에서도 요거랑은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잡다,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 또는 이제 큰 줄기를 잡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이해되시겠죠? 통섭이란 개념은 큰 줄기, 물줄기가 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색깔이 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는 이런 줄기도 있을 거고 이런 줄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줄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줄기들을 어떻게 하자 하나로 합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 하나로 합치자. 요 안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기 때문에 다 하나로 합쳐서 큰 줄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큰 줄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잔줄기를 봤지만 이제 21세기가 원하는 또는 우리 시대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이런 작은 줄기들을 이 전체의 줄기가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이것들을 보자. 이게 이제 통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따지면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우리가 큰 줄기 21세기라는 큰 줄기가 있고 아니면 좀 확장시킵시다. 22세기가 됐든 23세기가 됐든 여기는 A라는 학문도 있을 거고 B라는 학문도 C라는 학문도 D라는 학문도 이렇게 있을 거다. 근데 통섭하자. 요 안에서 다 이제 합치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발전적인 학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최재천 교수의 통섭입니다. 그럼 잠시 끊었다가 뒤에는 최재천 교수의 통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